Hi sweet. 앱이 빨라지는 마술 그런 거 없어요. 네, 낚였죠? 네. 하지만 단지 사용자들이 좀 앱이 빨라졌다라고 느끼도록 하는 그런 눈속임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인간 중심 인터페이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안그래픽스에서 나온 책이고요. 자그마치 저자가 제프 레스킨. 그렇죠. 애플에서 매킨토시 초기 설계에 참여한 천재 중에 한 명이고요. 잡스가 믿고 일을 맡겼던 분입니다. 이분이 2000년에 썼던 책을 2003년에 번역해서 한국에 출간했어요. 유물 수준이죠. 네. 자, 이 책은 안타깝게도 지금 서점에는 없습니다. 절판이에요. 잘못 눌렀다. 여러분들이 중고로 검색을 하시면 네, 중고 상품 14개의 중고 상품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책에 41페이지쯤에 보시면 주의 집중에 대한 거죠. 주의를 집중시켜서, 그러니까 보통 마술사들이 주의를 집중시켜서 막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새에 이쪽으로 주의를 주게 해놓고 여기에서 막 뭔가 마술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앱을 만들면서 그런 마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전 이제 캐논사에서 만들었던 캐논 캣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작업을 멈추면 캣은 그 시점의 이미지 스크린을 그대로 첫 트랙에 저장을 시킨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디스크를 넣으면 가장 최근의 이미지를 바로 화면에 띄운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작업의 컨텍스트를 전환하거나 앞으로 할 작업을 정신적으로 준비하는데 한 10초가 걸린대요. 10초나 걸려? 라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겠지만, 네, 그렇죠. 대략 10초 정도 소요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 한다는데,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충분히 증명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10초 동안 캣이라고 하는 저 컴퓨터가 디스크의 정보를 메모리로 읽어드리는데 7초가 걸린대요. 자, 그러면 눈속임이죠. 제일 마지막 이미지를 딱 저장해 놓고 그걸 먼저 보여줬다가 사람이 그 10초 동안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동안에 7초 동안 빨리 읽어서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히그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히그 얘기예요. 우리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가보면 iOS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에 앱 아키텍처의 런칭 부분을 보시면 여기 보면 provide 런치 스크린, 런치 스크린을 제공하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런치 스크린이 뭐냐면 런치 스크린의 반대말이 스플래시 이미지거든요. 스플래시 이미지가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 보통 앱을 띄울 때 나 이런 앱이야 라면서 첫 화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스플래시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카톡을 띄워요. 그럼 나 카톡이야 라면서 카톡 아이콘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나오잖아요. 내가 만약에 네버 밴드를 띄워요. 그럼 나 네버 밴드야 라면서 네버 밴드 아이콘이 전체 이미지로 뜨잖아요. 그게 바로 스플래시 이미지고요. 그런 스플래시 이미지를 쓰지 말자는 겁니다. 그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만 없애도 사용자는 우리 앱이 빨라졌다고 느낀다는 거죠. 자, 실제로 보시면 애플이 만든 모든 앱과 페이스북이 만든 모든 앱은 이 스플래시 이미지가 없이 런치 이미지를 씁니다. 자, 먼저 저렇게 페이스북의 페이지 관리자, 페이스북을 열 수는 없으니 페이지 관리자를 열어볼게요. 이렇게 바로 떴죠. 저거 지금 완전 꺼져 있다가 뜬 거거든요. 그리고 애플의 메일 앱은 저렇게 바로 뜹니다. 그죠? 그런데 구글의 메일 앱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구글, 지메일이라고 하는 이제 스플래시 이미지가 떴잖아요. 그리고 애플의 문자 메시지 앱을 보면 저렇게 바로 뜨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수많은 메신저 앱들은 뜨면서 뭔가 자기 자신을 보여줄 거예요. 지금 보면 페이스북 메신저 앱도 보면 바로 떴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스플래시 이미지와 런치 이미지의 차이입니다. 런치 이미지는 일단 앱에 UI를 그냥 보여줘요.
콘텐츠가 비워져 있는 화면의 틀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앱은 이미 떴어. 이제 내가 뭐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플래시 이미지, 우리 앱의 브랜딩을 위해서 우리 앱의 브랜드, 로고를 한번 보여줄 그 기회를 포기하는 대신에 앱의 첫 화면, 그러니까 첫 화면에 콘텐츠가 비어있는 그 화면을 런치 스크린으로 쓰면 사용자들은 우리 앱이 좀 더 빠르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플래시 이미지를 쓰지 않고 런치 이미지를 쓰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앱이 메모리에 올라가 있든 앱이 좀 오래돼서 메모리에 내려가 있든 시동 경험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씩 경험하잖아요. 우리 앱을 오랫동안 안 켰다가 켜면 처음부터 딱 뜰 때는 스플래시 이미지가 뜨고 방금 썼다가 잠깐 백그라운드로 돌렸다가 다시 앱을 런치시키면 그대로 스플래시 이미지 없이 뜨잖아요. 이렇게 스플래시 이미지를 쓰면 앱이 백그라운드에 있다가 뜰 때랑 처음부터 새로 뜰 때랑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시동 경험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히글을 어차피 열었으니까 이 이제 런치 이미지 말고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민할 만한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UI에서 과거는 왼쪽이고 미래는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뷰를 내비게이션 할 때 새로운 뷰는 항상 오른쪽에서 나오고 그리고 예전 뷰로 돌아가는 백 버튼은 왼쪽에 달려 있죠. 백 버튼을 오른쪽에 두면 어떻게 되지? 한 번씩 보면 앱을 완전 처음 만들어 보는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백버튼을 그냥 오른쪽에 두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백버튼을 오른쪽에 뒀지? 라고 하면 그냥 다들 왼쪽에 두니까 난 오른쪽.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백버튼을 오른쪽에 두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오른쪽에 둔다고 해서 리젝되진 않아요. 하지만 좀 뭔가 어색해요. 손에 달라붙지 않는 그런 앱이 되는 거죠. iOS에 태스크 매니저가 있죠. 홈 버튼 두 번 누르면 나오거나 아니면 요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리면 나오는 앱의 런치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그 이제 태스크 매니저. 그 태스크 매니저도 처음 나왔을 때는 최신 앱이 제일 왼쪽에 있었고 오른쪽으로 과거의 앱들이 있었거든요. 몇 년 동안 그 방향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사용자의 멘탈 모델과 맞지 않다고 느꼈는지 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그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iOS 태스크 매니저를 보면 오른쪽에 최신 앱이 있고 왼쪽으로 오래된 앱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고민할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이폰 앱의 백 버튼이 오른쪽에 올라간 거 본 적 있나요? 오른쪽 위에 백 버튼이 있어요. 이런 앱 본 적 있어요? 처음 봤어요. 네, 뭐 iOS의 기본 앱, 애플이 만든 기본 앱, 기본 메일 앱, 기본 연락처 앱에 백 버튼이 오른쪽에 올라가 있는 걸 본 적이 있다? 없다? 혹시 모든 이런 기본 앱에 백 버튼이 오른쪽에 달리는 걸 본 적이 있으면 한번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였던 이것만 없애도 앱이 빨라져요. 실제로 정말 옛날에는 앱이 런칭할 때 스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2초 동안 뭐 앱 아이콘이 통통 뛰는데 그걸 다 봐야 되니까 2초 동안 앱의 런칭을 딜레이 시켜주세요. 막 이런 요구사항도 있었어요. 네, 요즘 생각하면 어이없는 거죠. 네, 그 애니메이션 보느라 매번 이 앱은 왜 이렇게 느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플래시 이미지, 약간의 우리 앱의 브랜딩 기회를 포기하고 우리 앱이 빨라졌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모든 백버튼이 오른쪽에 들어간 케이스 본 적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keep going, swift high.